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세무이국 원가회계에서 네 번째 파트죠. 개별원가 계산, 그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얘를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죠. 자, 전 시간에 우리가 부문별 그 원가 계산에 대한 정리까지 한번 쭉 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데, 제품별 원가 계산의 말뜻 자체가 우리가 제조업에서 제조되는 제품들이 있긴 한데요. 그 제품의 특성이 또 종류가 워낙에 많아요. 그리고 그 제품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품별로 계산하기가 쉬운 것들은 당연히 개별 원가 계산을 합니다. 제품을 구분하기가 쉬워서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한다. 얘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으로 원가를 계산하게 되고요. 지금 하나하나의 제품이긴 제품인데 하나하나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기가 힘든 것들, 얘네들은 모아서 한꺼번에 종합을 해서 원가를 계산한다. 그래서 얘는 보통 공정별로 또는 부문별로 모아 집계를 해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개별 원가 계산이나 공정별, 부문별로 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니 물론 여러분들이 회계 1급에서 벌써 다 배운 것들이니까 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생산 형태 특징이 뭐냐면,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제품을 제조할 때도 품종은 여러 가지예요. 그다음에 대부분 주문 생산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소량 생산 대사라는 특징이 있더래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업종의 특징으로는 여기 조선업, 배를 말하는 거죠. 건설업, 건물, 항공업, 비행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개별 원가 계산을 그 제품들마다 따로따로 원가를 계산을 한대요. 거기에 반해서 종합원가 계산은 이 제품 하나하나당 원가를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하나 원가를 제품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모아서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생산 형태는 어떤 게냐면, 우선 종류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속적으로, 세 번째로는 대량 생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더래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여기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정유업, 제당업.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 많이 예를 들어 드렸던 것은 설탕가루, 밀가루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해드렸죠. 아주 극한의 상태로 그 설탕가루, 밀가루 한 알당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또 연속 대량 생산되는 형태의 제품이기도 하고요. 정유업도 그렇대요. 제조업, 저기 우리가 종이 만들 때 있잖아요. 종이 만들 때 롤 만들어지는 거, 철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근 같은 거 있죠. 연속 대량 생산되는 형태의 그 제품들은 원가 계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원가 계산을 한다? 종합 원가 계산을 한다고 기억을 해 두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 거를 저 정리해 둔 것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아주 흔하게 출제되는 문제 형태입니다. 여기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 그 문제를 알고 있는지, 얘가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시험 난이도는 별개로 하고요. 지금 원가 계산에 대한 이해를 이해 정도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거의 문제가 매번 나오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제조지시서. 제품을 만들 때 이 제조지시서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지시한 오더를 내린 서류예요. 그런데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제조지시서의 명칭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특정 제조지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계속 제조지시서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제조지시서의 명칭만 딱 보고서도 여러분이 개별원가 계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종합원가 계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특정 제조시설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걸로 한번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 볼게요. 자,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가 배를 갖고 얘기했었잖아요. 배는 크기가 유조선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배를 갖다가 제조할 때는 지금 각각의 그 제조하는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배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장소, 특정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소에서 이 배를 갖다가 만들고 있다가 여기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이렇게 옮겨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 개별원가 계산하는 저기 제품들의 특징이 이렇게 큰 거 같은 경우 그 제조 지시서, 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명령서가 어디서 작업을 하라고 특정 정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정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제조 지시서의 이름을 개별원가 계산인 경우에는 여기 특정 제조 지시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종합원가 계산은 지금 제품 자체가 연속 대량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 그 제품이 연속 대량 생산을 거치는 것들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얘는 여러분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TV나 이런 데서 보셨던 컨베이어 벨트, 즉 이동하면서 이 작업 시스템, 작업대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작업대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고 그 컨베이어 벨트 위를 많은 제품들이 지나가면서 그 단계에 맞게 제품들이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업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니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것이지 여기 작업자들이 여기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여기 개별 원가 계산처럼 제품을 완성하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이 만들어졌고 오늘도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그 컨베이어 벨트 자체가 움직이면서 제품을 완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내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작업에 대한 제조 지시서 어떻게 명령을 할까? 어저께 했던 것처럼 오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일도 해, 이렇게 되겠죠. 계속 그 작업해. 그렇게 해서 특정 제조 지시서란 용어와 계속 제조 지시서란 용어가 이런 이런 상황에서 쓰여지는 용어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되는 모든 그 금액을 우린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쉽게 한다고 우리 약속했었죠. 처음에는 뭐 했었어요? 직접 재료비. 두 번째로는 직접 노무비. 세 번째로는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집계해야지 투입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 개별원가 계산도 종합원가 계산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집계해야 되는 건 변동사항이 없는데, 얘를 갖다가 개별원가 계산인 경우에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직접 이렇게 돼 있죠.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여기 개별원가 계산을 할 때 여기 배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여기 그 작업자들의 부품을 사용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금액들이 거기 명세서에 바로바로 다 기록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인건비, 투입된 시간 바로바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바로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직접비와, 그 다음에 배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간접비, 제조 간접비를 얘기하는데, 이 간접비를 구분하는 것이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란 말이죠. 간접비, 여기서 지금 다시 하나 써놓을게요. 배를 만들 때 여기 직접 재료비와 여기 직접
노무비 요 두 가지는 투입되면서 바로 그 금액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기 제조 간접비는 파란색으로 할까? 제조 간접비는 여기 한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제조 간접비거든요. 제조 간접비는 전체에서 발생하는 그 제조간 비용이 원가이기 때문에 이 제조간접비를 별도로 계산을 해 주어야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원가 계산을 하는데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해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개별 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특징적인 용어란 얘기예요. 요게. 그러면 여기 종합원가 계산을 배웠었으니까 회계 1급 때요. 여기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기본적으로 똑같이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집계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 세 가지를 집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직접 재료비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얘를 가공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칸 쓰기가 뭐하니까 직접 재료비와 두 가지 묶은 용어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가공비,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라고 이렇게 줄여 쓴단 말이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원가로 구분해서 원가를 계산합니다. 요거 딱 듣는 순간 이거 종합원가 계산 설명하는 용어구나. 자,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거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용어구나.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표시는 그냥 파란색으로 해 놓았는데 세무 2급에서는 요거에 대한 구분, 요것도 자주 나오는 항목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과제. 핵심 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각각의 작업을 할 때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발생하는 것들은 각각 바로 집계가 정확하게 되는데 이 제조간접비는 작업을 할 때 전체 해당돼서 제조간접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작업하는 그런 각각의 업체들한테 이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부하는 게 아주 중요하더란 말이죠.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아까 배부의 원칙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합리적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바로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지금 얘는 제품별로 하나하나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설탕가루, 밀가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품 완성된 거 하나하나당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묶어가지고 그 단위, 완성품이 예를 들어서 단위를 박스라고 한다면 그 완성된 그 단위인 박스가 됐던지 아니면 뭐 저기 박스 말고 드럼통이 됐던지 컨테이너가 됐던지 즉 어떠한 단위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왜? 제품 하나당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위를 그 몇 개가 완성이 됐는지 완성품을 갖다가 환산하는 게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핵심 과제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에서 제조간접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원가 계산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중요합니다. 이거 종합원가 계산하는 거 설명하는 거구나. 금방 요 용어들만 갖고서도 구분할 줄 알게 되시면 이런 문제 말로 물어보는 문제 나왔을 때 아주 편안하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평가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봤던 거긴 한데 이건 계산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성 개별원가 계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 하나하나당 계산을 하니까 제품 계산 원가의 정확성이 당연히 높을 것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묶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개별원가 계산의 정확성보다는 당연히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하나하나당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치를 계산하는 것이 종합원가 계산이다. 반면에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제품별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역시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은 높고 상대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파트를 보도록 하죠. 회계 1급 때는 제가 설명은 해드렸었지만 예제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여기 그 실제 배부 실제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세무 2급 됐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이해를 해서 계산을 하는 걸 보시도록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예제가 위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회계 1급 때는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요 다음 파트에 지난번에 우리 회계 1급 때 연습했던 실제 배부, 그다음에 예정 배부 두 가지를 다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여기는 간단하게 그 실제 배부에 대한 계산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회계 1급 할 때 요 항목이요. 여러분 그 교재 나왔던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질문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우선 실제 배부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배부율이라는 걸 계산해 하셔야 되고요, 배부액이라는 걸 갖다가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계산을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로만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이번에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할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제조간접 여기 문제에서는요. 제조 지시서 넘버 2 여기에 직접 재료비 여기가 지금 얼마죠? 이거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지금 우리가 계산 방법을 배우는 것은 여기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라 개별원가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바로 우리가 집계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 중요한 거는 요 제조간접비 발생된 걸 얼마를 배부하느냐, 얘가 핵심 과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얘는 벌써 문제이다 보니까 제조간접비 배부한 걸 알려준 거예요. 제조간접비가 발생한 게 총 얼마였는데 300만 원이었는데 제조지시서 넘버 2에 얼마가 배부된 거예요. 300만 원 중에서 지금 100만 원이 배부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회계 1급 자료에 있는 문제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뭘 갖고 배부하라 했냐면 이 직접 재료비, 직접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를 배부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럼 직접 재료비가 총 원가가 지금 여기서 얼마 발생했대요? 총 원가는 150만원 발생했다죠. 그죠? 150만 원인데 그랬을 때 제조지시서 얼마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얘가 지금.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제조간접비인 경우에는 여기 총 원가가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배부된 건 얼마가 배부됐어요? 100만 원 배부됐죠. 3분의 1이 배부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150만 원에 3분의 1이면 얼마겠어요? 배부 기준이 얘래. 그럼 여기는 얼마였겠습니까? 당연히 50만 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문제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원칙적으로는 직접 재료비에 대한 총원가, 제조지시서에 배부된 발생한 직접 재료비 50만 원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뭘 이번에는 가르쳐주지 않느냐면 얘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총 얼마 발생됐대요? 300만 원 발생됐대요. 오케이? 배부 기준은 뭐라고요? 직접 재료비. 배부 기준이 얘라면 총 제조간접비가
300만 원 발생했을 때 제조지서 2에 배부돼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한다면.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배부 기준이니까 총 원가는 얼마인데 150만 원인데 실제 여기 제조지시사에 배급 저기 뭐죠? 발생한 원가는 얼마예요? 50만 원. 그럼 150분의 50, 3분의 1이죠. 그럼 얘도 3분의 1 하면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원래 순서예요. 근데 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답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경우에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금액이 좀 소수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왜? 220만 원분의 150만 원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친 금액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총원가 370만 원이죠. 두 개 합치면 200만 원이죠. 이거 비례로 얘를 배부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보편적으로 그렇게 배부가 된다고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질문할 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 다 알게 될 내용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 우리가 배웠던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 즉 배부율과 배부액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요 원가 계산을 좀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은 비례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거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건 제가 공부할 때 약식으로 쓰는 방법이고요. 정식으로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기 실제 배부에서 배부율 구하세요. 배부액 계산하세요. 이렇게 배운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실제 배부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면 여기 제조간접비, 여기 지금 여기서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총 얼마인가요? 여기 300만 원이 실제로 발생한 총 제조간접비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여기 3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은 뭘로 배부해 주기로 했어요? 직접 재료비로 배부해 주기로 했죠. 직접 재료비 배부 기준은 총 금액이 얼마예요? 직접 재료비 150만 원이죠. 150. 여기서 제조 간접비는 300만 원. 그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 직접 재료비로 배부해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 150만 원이 총 원가. 그러면 300만 원 나누기 150만 원. 그럼 실제 배부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배부액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배부액은 여기 실제 그 배부율을 우리 그대로 갖다가 여기 사용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실제 배부율은 2. 그죠? 그 다음에 배부 기준 실제 배부액 지금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액 계산된 게 여기 얼마야? 제조간접비 뭘 계산을 했던 거? 300만 원. 2. 실제 배부 원가 얼마가 발생했어요? 잠깐. 자, 문제에서 지금 여기 주어지는 것 중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제조간접비 배부액이에요. 포인트가 제가 문제만 생각하다가 제조간접비가 실제로 총 발생한 것은 30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제조지시서 2에 배부할 제조지시서 2번에 배부돼야 될 제조 간접비 얘 얼마인가요?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다면 지금 금액까지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자, 제조 간접비 총 발생한 거는 300만 원인데
실제 배부 기준은 여기 직접 재료비를 하기로 했었고 총원가가 그래서 150만원 발생했대요. 그럼 우리 제조간접비 300만원을 배부 기준 직접 재료비로 150만원 이렇게 하니까 실제 배부율은 2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실제 배부 기준 뭘로 하기로 했어요? 직접 재료비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실제 배부 기준 계산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실제 직접 재료비 발생한 금액 50만원이었죠. 그럼 배부액은 제조간접비를 제조지서 2에 배부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물어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100만원이요. 그래서 여기 제조간접비 100만원 배부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배부액 실제 배부액 100만원은 가르쳐 줬고 여기 배부율도 가르쳐 줬으니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실제 배부 기준인 50만원 얘가 모르고 물어본 질문의 문제라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여기 빈칸을 채워놓을 수도 있겠죠. 100만원을 배부 기준율로 2 나누면 50만원 나올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공식을 갖다가 여러분이 여기에다 그대로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얘가 원칙이에요. 원래 이렇게 공부하시게끔 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비슷한 문제가 어디서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거기 132페이지죠. 요거 체크 한번 캡처해 드리고요.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될까 싶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직접 요 교재 2번 문제 풀어보세요. 해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식을 먼저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지 돼요. 이 공식을 모르게 되면 뒤에 이제 예정배부 배우실 텐데 그것까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선 이는 실제 배부 그리고 배부율을 먼저 계산하세요. 실제 배부율은요, 실제 제조 간접비 여기에다 얘를 나누기 실제 배부 기준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배부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얘는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야지만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이건 금방 통과해도 되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정식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배부율을 구하고 그다음에 배부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포인트는 이 제조간접비를 어디에다가 이 옆에 있는 제조지서 1번에다가 얼마를 배부해야 될지를 물어본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배부율 제조간접비 27만 원을 어떤 비율로 여기 직접 노무비 여기 직접 노무비로 배부한다 그랬었잖아요. 나누어 주게 되면 2.5가 나오죠. 2.5 그러면 배부액은 얼마 해주면 되느냐? 여기 2.5 곱하기 여기 제조지서 1번에 발생한 여기 배부 기준 38,000원을 곱해 주게 되면 95,000원 이렇게 계산돼서 여기는 95,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건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 약식으로 그냥 계산할 때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배부 기준이었던 총원가 직접 노무비가 108,000원인데 제조지시서 1번에 발생한 직접 노무비가 38,000원이래요. 그러면 38,000원 나누기 108,000원 하게 되면 0.35 몇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에다가 얘를 곱하게 되면 똑같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기 한번 해볼까? 몇 나오나? 38,000원 나누기 108,000원 하니까 계산기로 했거든요. 0.351851859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지금 요 비율이 총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 총 직접 노무비가 108,000원 제조지서 1에 반영된 게 38,000원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여기다가 제조간접비를 곱하게 되면 27만원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95,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답이 95,000원이에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 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풀어야 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문제가 제주시서 넘버 1 딱 이렇게 나와 있길래 하나만 간단하게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원가 계산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센스만 있으면 금방 계산할 수 있는데 원래식으로 계산하면 원래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계산만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 감각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맞춰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 2급에서요 원가 그 회계 문제 5문제가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계산 문제는 딱 하나예요. 아니면 간단한 거 하나에서 2개 나오긴 하는데 계산 문제는 하나고요. 대부분 말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수업하면서 용어들만 잘 구분할 줄 아셔도 대부분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요거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보셨고요. 다시 이어서요. 요런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 배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교재에 있었나?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죠. 지금 같은 의미로 이 제품은요 여기 101번 여기는 또 10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자 이건 관둘게요. 여러분이 문제 똑같은 걸 말로 된 걸 보고서 요 문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넘어갑시다. 이따가 그 문제를 푸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빠진 것 같지? 자 여기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실제 배부가 있고 예정 배부라는 용어를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천천히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 배를 만드는 데는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여기 직접 투입되는 직접 재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얘네들은 지금 이 뭐 이게 컨테이너 선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이 컨테이너 선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작업자들, 거기 작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업체들이 다 다른 회사들이에요. B, C, 뭐 T, 이런 회사들이 줄기차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가 맡고 있는 그 특정한 지역에서 자기네가 맡은 부분을 완성을 시키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투입되어 있는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업비는 금액이, 자기네들이 청구할 금액이 정확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원가를 계산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두 개만 있으면 안 되죠. 모두 있어야 돼요. 제조간접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조간접비는 특성상 이렇게 수많은 업체들이 작업하는 전체 이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그 기준으로 얘가 발생하더란 말이죠. 여기서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농업이, 직접 재료, 이것도 금액으로 써봐야지 좀 이해가 더 쉬우실라나? 여기 300원, 여기 400원 이렇게 했다고 쳐요. 제조 간접비는 2,000원, 이거 이렇게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A라는 업체에다가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조 간접비가 얼마인지를 결정이 되어야지 원가가 확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제조 간접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 배부라는 것은, 이 제조 간접비가 2,000원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실제로 1년 동안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다 집계했더니 그 제조 간접비가 2,000원이더라, 이렇게 알게 됐더란 얘기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여기 각각 그 업체가 작업한 것들에 대해서, 또는 경영진에서 이 원가를 알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는 제조간접비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제조간접비를 알아야지 여기 매출원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진들이 이게 배 만드는데 1년 걸린다 그러면 기다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니겠죠. 경영진들은 매달 매달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어디에 반영돼서 매출원가로 기록이 돼서 손익계산서를 빨리 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뭐를 보고 싶어요? 이게가 매출 원가가 확정돼야지 1월달 거, 2월달 거, 3월달 거 바로바로 뭐만 확정되면 이 매출원가가 확정이 되겠어요. 여기 제조간접비만 확정되면 매출원가가 계속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집계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1년이 지나서 제조간접비 총 실제로 얼마 발생했는지 실제 배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얼마, 1시간당 얼마로 하자, 생산량 제품 하나당 얼마로 하자, 이걸 미리 계산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야지 매달 매달 제조간접비가 나와서 매출원가가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조기업에서는 실제 배부를 사용한다, 예정 배부를 사용한다. 어떤 걸 사용한다? 예정 배부를 사용해요. 그죠? 그러면 이 예정 배부에 된 그 금액, 이 제조간접비는 실제 금액이겠어요? 아니면 예정 금액이겠어요? 이건 다 예정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여기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어서 손익계산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월달, 2월달, 3월달, 10월달 갔어요. 12월달까지 가면
이 제조간접비 합계액은 예정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1년 지났으니까 1년 동안 사용한 것들. 그러면 그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익만 연말에 조정해 주는 거야. 왜?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예상된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확정된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확정된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연말에 1월부터 12월까지는 예정된 금액으로 쭉 사용하다가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확정된 금액으로 실제 금액으로 싹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예정 배부라고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갖다가 여기 해당되는 거를 문제 3번 보고서는 예정 배부하는 거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우선 공식도 아마 지난번에 시험 문제 볼 때 출제가 됐던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연습 문제 같은데 보시게 되면 봐요. 실제 배부할 때 우선 중요한 거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조간접비 배부가 제일 중요하고 핵심 과제라 그랬죠. 그 제조간접비 얼마 배부할지 배부율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죠? 자, 실제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뭘로 나눠줘요? 실제 배부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이 배부 기준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직접 재료비가 될 수도 있고요. 직접 농업비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대부분 이 배부 기준은 시간으로 합니다. 작업 시간이 됐던지 기계 시간이 됐던지 그런 그 배부 기준을 갖고 있어서 1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주로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배부율을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배부액은요. 배부율을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는 요 배부율 똑같이 배부액을 구할 때 1시간당 얼마 계산된 것이니까 거기다가 실제 배부 기준 작업 시간을 곱하게 되면 배부액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실제 배부인 경우에는 제조간접비도 실제, 배부 기준도 실제, 다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정 배부를 사용하게 되면 예정 배부는 실제 배부는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얘를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배부는 기말에 집계가 되는 금액들을 얘기하는 것인 거에 반해서 예정 배부는 우리가 1년 동안 제조간접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리 배부율 얘를 갖다 미리 계산해 놓은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정 배부는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연말에 계산된다, 연초에 계산된다. 연초에는 연초에 우리가 뭐뭐뭐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예정 배부를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배부율도 예정, 제조간접비 1년 동안 얼마가 발생할까? 이 배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발생할 제조간접비를 예상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주문 받았을 때 제조간접비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는 걸 그 업계에서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대충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제조간접비 얼마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자, 배부 기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몇 시간이 사용될까? 배부 기준이 작업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시간이라면 몇 시간 정도 사용될까? 그것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제조간접비를 예상되는 배부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1시간당 얼마, 제품 하나당 얼마, 배부율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 예정 배부율을 그대로 갖다 사용합니다. 이제 뭐 계산해야 되니까 배부돼야 되는 제조간접비가 배부돼야 되는 금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로 이제 1월달, 2월달 지나가면서 실제로 발생한 노무 시간이라든지 작업 시간이라든지 제품 생산량이라든지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한 개당 얼마 해주기로 벌써 계산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배부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정 배부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가 연말이 되게 되면 지금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와 그다음에 예상해서 지금 예정 배부액 여기 있는 거죠. 예정 배부액과의 차이 금액을 갖다가 조정을 해줘야지 돼요. 왜? 그래야지 우리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의 실제 금액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정 배부와 여기 제조간접비에 대한 그 배부 차이, 요 문제는 거의 세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빠질 수가 없이 두 개가 이렇게 다 연결해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여기 실제 발생액,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차변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대변에 기록해서 그 금액을 비교하시면 돼요. 여기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액은 바로 여기 있는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된 금액 얘가 일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실제 발생인 뭐 이런 거 미리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정 배부액을 계산해 놨는데 실제 배부액보다 예상한 금액이 더 많이 금액이 쓰여져 있으면 걔를 과대배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적으면 얘를 과소배부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한번 옆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데다가 어 상황이니까 한번 기록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국전자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자, 예정 배부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실제 배부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예정 배부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예정 배부 사용해야 되겠죠? 아, 여기 예정 배부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은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배부 기준 직접 노무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배부 기준은 문제에서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배부 기준은 여기다 써놓읍시다.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의 연도초라고 또 연초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얘는 실제 배부예요? 예정 배부예요? 이것만 갖고서도 예정 배부인 거 알겠죠? 연초에 예상 뭐라고 돼 있어요? 예상이라 그랬어요. 연초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 직접 노무 시간은 배부 기준이죠. 그럼 1년 동안 발생할 직접 노무 시간 예상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얘가 예정 배부 기준이 생 거죠. 그게 몇 시간이래요? 여기 7만 시간이래요. 그럼 여기 예정 배부 기준 여기다가 7만 시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기말 현재, 기말일이 있죠. 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215만원이래요. 얘는 어디서 써줘야 돼요?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써놓고선 저 손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215만원이라고 얘기한 거, 얘는 여기 있죠.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얼마라고 가르쳐 줬어요? 215만원이래요. 215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직접 노무 시간은 배부 기준이에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예상이 아니라 실제 배부 기준. 몇 시간이래요? 75,000시간. 실제 배부 기준 어디다 써줘요? 여기 있죠. 실제 배부 기준 여기에다가 75,000시간이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실제 발생액하고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배부 차이가 얼마가 났나 봤더니 25만원이 과대배부래요. 25만원이 과대배부, 그러면 과대배부에다가 25만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는 것은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크게 더 많이 예상했으면 과대배부,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적었으면 과소배부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근데 얘 과대배부래. 그럼 예정 배부액은 얼마였겠어요?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보다 더 많이 예상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예상 금액은 얼마라고 쓴다? 24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금액하고
우리 이 공식에서 이 금액은 일치해야 되죠. 똑같은 금액 갖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공식에다가 예정 배부에 여기서 계산된 240만 원을 그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 계산할 수 있죠. 240만 원을 해서 몇 시간으로 나눠지게 되면 7만 5천 시간으로 나눠줘 보세요. 그럼 배부율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나누기 7만 5천 시간 하게 되면 32원 나오죠. 작업 시간 1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였다는 뜻이에요? 32원이었다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여기 예정 배부율 똑같은 금액을 우리가 사용하니까 32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제조간접비는 얼마였을까요? 사실 여기서는 이게 문제였었어요. 예상되는 제조간접비 얼마였었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었단 말이죠. 그러면 7만 시간 곱하기 32원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7만 시간 해줬더니 224만 원이라고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224만 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뭐하고 뭐하를 곱해주면 되니까 32원 곱하기 7만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례를 가지고서 이 공식 하나만 정확하게 연습을 해 놓으시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시잖아요. 문제 형태는 똑같아요. 손댈 것도 없어요. 이게 다 끝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 풀어봐 드렸고요. 요 캡처 해놓고요. 다음 문제 또 예정 제조 간접비하고 그 밑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어떤 거하고 어떤 거요? 그 예정 제조 간 문제를 읽을 때 요거 예, 요거하고 그 240만 원이 나오잖아요. 아, 예정 배부액이 예정 근데 배부에 네, 잠깐만 예정 배부해가고 예정 제조 간접비하고 그 헷갈려서 어디다가 기준이 있는 응. 자, 우선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갖다가 그 조금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순서 절차 있죠. 순서 절차. 지금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 저기 직접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제조간접비를 배부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왜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3개가 있어야지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 배부율 그 배부 기준을 뭘로 잡았대요? 여기 직접 노무 시간으로 잡았대잖아요. 그럼 직접 노무 시간이 배부 기준이란 말 뜻은 우리가 배를 만들기 위해서 1시간 우리 직접 노무비 있었죠? 1시간을 일하면은 거기에 제조간접비 얼마 바로 곱해주면 얼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바비 만원 주 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응. 문제에서 그 연도초에 제조간접비 예상액이라고 돼 있고 그 예정 제조간접비하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있잖아요. 예. 그 용어가 아, 이거 제조간접비 그 배부에 예정 요거하고 요거 헷갈린다는 얘기시잖아요. 예정 제조간접비하고 여기 밑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정 배부액이랑 이거랑 연초에 계산한 그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하고 이 계산을 해야 되는 예정 제조간접비하고 이 용어 차이가 헷갈려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말이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그렇게 배부한다는 걸 알아들었다면서요. 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제조간접비 얼마 발생할까요? 자, 이 배부율 있잖아요. 이 배부율을 계산하는 시기가 연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연초에 이 배부율을 미리 계산해 놔야 돼요. 사업 들어가기 전에. 오케이? 그럼 1년 동안 발생할 제조간접비를 예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됐음? 예상하는 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죠. 맞아. 배부율, 예상하는 게 율. 다시 밑에 건 보지 마요. 위에 것만 봐요. 지금
1시간당 얼마를 배부할지는 만약에 올해가 2023년도라면 이 배부율을 계산해 놓는 것은 연초에 1월달 지나가기 전에 벌써 계산이 돼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는 것은 예정 배부액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1월, 예를 갖다가 1월 1일 날 계산을 해놨다고 가정할게요. 금액 1시간당 얼마 배부한다? 32원. 됐어요? 자, 그리고 1월 말이 됐어요. 그럼 실제로 작업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배부 기준 시간이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1500시간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얘는. 이해됐어? 그럼 1시간당 얼마씩 배부하기로 했어요? 곱하게 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죠. 제조간접비를 그만큼 만들어서 금액을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정씨가 질문한 것은 예정 제조간접비 이 용어는 연초에 1시간당 얼마 계산을 배부하기 위해서 배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조간접비 1년치를 몽창 다 예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작업시간도 다 예상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예정 배부액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작업시간이 진행됐을 때 거기다가 실제로 곱한 금액이에요. 얘는 1년치예요. 1년 동안 발생할 거. 제조간접비는 1년 동안 제조간접비 얼마 발생할까라고 예상하는 금액, 예상했다는 뜻이에요. 얘가 224만원 발생할 거라고 예상한 거야. 이거는 예상한 거는 예정 계획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수영씨가 질문했던 예정 제조간접비라는 용어와 예정 배부액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정 제조간접비는 일단 1년 동안에 발생할 제조간접비를 예상한 금액, 예정 배부액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때 배부율로 금액을 계산해 놓은 금액. 이해되셨죠? 일단은 이건 예상, 얘도 예상. 둘 다 예상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연초에, 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산되는 금액. 12개월이 다 지났을 때 예상된 금액. 봐요. 얘는 지금 배부 기준도 예상이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로 발생한 거죠. 금액이 같을 수 있을까? 달라야만 될까? 작업 시간 자체가 다르잖아. 직접 노무 시간이. 그죠? 그래서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캡처해 놓고 다음 문제를 한번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것도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거제 산업은 제조, 여기 빼고요. 다시 하나씩 넣어볼게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그럼 직접 노동시간이 배부 기준이구나. 이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시나 해서 배부 기준은 뭐다? 직접, 우리가 써. 노동시간이 배부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10월달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10월달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라는 말뜻은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을 계산을 해야지 얘가 나올 수 있겠죠. 순서대로. 자, 제조간접비 예산이라 그랬어요. 제조간접비 예산은 지금 얘는 예산이란 말 뜻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죠. 그러면 여기 예정 제조간접비 얘에 들어가겠어요? 예정 배부액 여기에 들어가겠어요? 예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예상한 거 이 금액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600만원 써볼게요. 600만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예상 직접 노동시간, 예상되는 배부 기준이죠. 예상되는 돈이 600만원 발생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고,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간 발생할 것 같다고 예상하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몇 시간 발생할 것 같대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예상한 거예요? 예상한 거죠. 여기다가 12만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시간당 제조간접비는 얼마를 배부하면 되겠어요? 600만 원 나누기 12만 시간 하게 되면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얼마가 나와요? 얼마? 안 들려. 5요. 5? 5? 10? 50. 사기치지 말고. 나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 이렇게 지금 연초에 1시간당 제조간접비는 얼마씩 배부하기로 미리 계산해 놨어요. 50원 계산됐죠? 그러면 여기 1시간당 50원 계산하기로 했던 거 요거는 실제로 작업 시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갖다가 그대로 50원 계산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1시간당 50원씩 해야지. 자, 그렇게 해놓고 10월달에 직접 노시간 배부 기준이죠. 10월달에 실제로 작업을 몇 시간 했대요? 15,000시간 했대죠. 그럼 얘는 실제 작업 시간이 몇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15,000시간이라는 얘기죠. 됐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썼던 거는 배부 기준이 12만 시간이야. 이건 1년치 거고. 뭘 계산하기 위해서? 1시간당 얼마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지금 그 중에서 몇 월 달 것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10월 달에 몇 시간을 갖다 작업했다? 실제 배부 기준이죠. 15,000시간을 배웠대. 그럼 우리나 지금 궁금한 게 뭐야?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제조간접비는 얼마 배부해주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7만. 배부액은 얼마가 되더라? 7만 5천 원. 75만 원인가요? 50 곱하기 15,000시간 했더니 10월 달에는 75만 원을 배부해주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쉽게 위에 거는 1년치고 이 밑에 찌는 한 달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10월 달 거고요. 6개월치도 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1년치를 통해서 배부율만 계산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실제 배부 기준이죠. 이 실제 배부 기준의 말뜻이 뭐예요? 실제로 작업한 시간, 거기다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1시간당 50원씩 제조간접비 계산하기로 약속해놨잖아요. 배부율이니까. 그죠? 실제로 작업 시간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한 달치가 됐던 6개월치가 됐던 9개월치가 됐던 시간을 실제로 작업한 시간을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곱하기만 하면 제조간접비 얼마를 배부하면 되겠다? 10월 달에는 75만 원 배부해주면 되겠다. 그게 배부액이에요. 그리고 밑에 10월 달에 실제 제조간접비 그래서 얼마 나왔대요? 10월 달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랍니까? 100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한 것은 100만 원. 우리가 지금 예정 배부했던 건 얼마예요? 75만 원.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커요? 작아요? 우리 예상한 게 기준이에요. 적게 예상을 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과소배부. 여러분은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다 아신 거예요. 되셨죠? 아까보다는 좀 낫죠? 문제는 쉬워요. 쉬운 문제만 풀면 돼요. 문제 쉽게 나올 거니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수정씨가 얘기했던 거, 이 용어들 공식도 공식이지만 공식 외웠다고 이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용어들을 하나하나 의미하는 게 여기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이 문제가 풀려요. 그럼 요 용어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장에서 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한다는 실무 업무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실제 공장에서 이걸 사용하나? 예, 사용해요. 근데 이 공식을 사용할까? 컴퓨터에다가 필요한 것만 입력하면 될까? 그건 거기서 다 해요. 상황, 흐름을 갖다가 그 용어를 갖다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여기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과소배부, 즉 얘는 배부 차이라고 부르죠. 우리 예상한 금액과 실제 발생한 것을 우린 배부 차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회계 처리하는 계정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매출을 원가로 처리하든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든지 두 개 비례해서 기말재고나 매출원가에 안분법으로 처리하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회계에서도 여기 배부 차이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 원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아니면 아싸리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한다. 세 번째 안분 비례법으로 처리한다. 안분 비례는 뭐하고 뭐 기말재고하고요. 기말재고 매출 원가 여기에 비례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걸 안분 비례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세무이급 정도 됐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나? 자, 요거는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전 표만 갖다 놓고 아무 짓도 안 했어. 여러분이 요 문제 돼 있는 그 설명 거기 문제를 보시고 해당되는 거에 적용하는 거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시간은 5분 드릴게요. 자, 금방 푸셨으니까 저도 설명 한번 해드리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동부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배부했다. 배부 기준이 뭐예요? 직접 노무시간이죠. 당해, 연도초. 그럼 예정배부 사용해야 되겠죠. 자, 1년 동안 제조간접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대요? 60만원. 그럼 이거 연초에 예상한 거니까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6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배부 기준.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을 예상하고 있대요. 여기 2만 시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1시간당 얼마를 갖다가 우리가 배부하면 되겠다.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1시간당 얼마가 돼요? 3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 노무 시간이 발생하면 1시간당 얼마를 갖다가 곱해주면 된다? 30원을 곱해주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40만원이래요. 이건 단기말 1년치네요. 여기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발생했대요? 40만원 발생했다고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노무시간은 몇 시간이다? 실제 배부 기준이죠. 15,000시간이 1년 동안 발생했대요. 그럼 실제 배부 기준이 예상은 2만 시간 했지만 실제로 발생한 것은 15,000시간이다. 그러면은 금액은 예정 배부액은 연간 얼마가 되었겠었어요? 45만원이 이렇게 됐었겠죠. 그럼 여기 예정 배부액 그대로 써서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긴 45만원. 과대 배부예요? 과소 배부예요? 우리가 예상한 게 더 크죠? 얼마가 과대 배부예요? 5만원이 과대 배부다. 요 용어까지도 알아야 돼요. 이런 용어만 잘 기억하시게 되면 여기 문제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또 나왔네. 이걸 할까 말까? 자, 이거는 풀어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이거 말고 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풀어보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했던 거 아니에요? 아까 224만 원 아니었어? 그거 같은데 답을 잘했어. 답을 했어. 이거 바꿔야겠다. 잠깐. 사는 것도 나오고. 예. 자, 문제를 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걸로 제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마무리하고 나서 이번 시간 수업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교재 정리하고 난 다음에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보자고요. 용인기업은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며 직접 노동시간법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그러면 배부 기준은 직접 노동시간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상액 88만원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제조간접비를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니까 여기에 8만원 이렇게 쓰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발생액
제조간접비가 발생했다는 것은 얼마? 88,4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 발생에 88,400원이 발생을 했다네요. 자,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이거 직접 노동 시간은 몇 시간이었는데, 이것도 배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직접 노동 시간 배부 기준을 예상한 거죠. 예상 배부 기준은 몇 시간이겠다? 여기 400시간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두 개 곱하게 되면 나누게 되면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됩니까? 예정 배부율은 4로 나누게 되면 200원인가요? 맞아? 그래서 1시간당 제조간접비를 200원씩 배부를 해야지 라고 미리 연초엔전 계산을 해 놨어요. 그러면 요거 자 1시간당 200원씩 배부해야지 그랬는데, 실제로 노동시간 직접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 발생됐나 봤더니 420시간이 발생했대요. 자 1시간당 200원씩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420시간이 발생을 했다고 하게 되면 200 곱하기 420시간 하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되나요? 84,000원. 그럼 여기 예정 배부액은 지금 여기 예정 배부액 칸에다 실제 발생액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84,000원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게 실제 발생한 것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으면 과소배부죠. 얼마가 과소배부인가요? 4,400원이 과소배부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이게 뭐 물어봤어? 3월 중에 시작한 작업시서 24를 완성하는데 40시간을 투자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무조건 우리가 1시간당 얼마 배우하기로 했었어요? 1시간당 200원 계산하기로 했는데 넘버 24번에 있는 거에 몇 시간이 지금 투입이 됐대요? 실제로 발생한 시간이 몇 시간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40시간이란 얘기죠. 그럼 이게 420시간이나 40시간이나 뭐가 달라? 작업한 시간만 다른 것 뿐이지. 그럼 1시간당 얼마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200원씩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배부액은 얼마가 되겠다? 얼마요? 8,000원. 그럼 답은 몇 번? 1번. 됐나요? 실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다고 하니 아주 반갑습니다. 왜요? 오늘 금요일인데 이해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종합원가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이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성능, 규격, 품질, 그래서 여기 대표 업종으로 제품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조선업이라든지, 제가 주로 많이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조선업이니까 조선업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대부분 얘네들이 규격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제품을 뭐 품질이 다른 여러 종류, 다종류, 여러 가지 종류라 그랬죠. 여러 가지 종류를 주문 생산한다는 게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대량 생산하기가 힘들어요. 소량 개별 생산으로 하는 것들이고, 업종은 이런 게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제품별로 여기 다 거의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특징 짓는 용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비, 간접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 구분이 필요하다.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제조간접비 배부 계산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매우 중요하다. 핵심 과제라고도 썼었죠.
특정 제품의 원가 계산표, 원가 계산표라는 용어도 개별원가 계산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쉽게 된 원가 중 완성된 것은 제품의 원가, 제품 제조 원가죠. 그 다음에 완성되지 않은 것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기말 제공품 계산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그 작업표, 작업 원가표에 완성이 안 됐으면 나머지는 그 합계 금액 몽창 다 기말 제공품, 완성됐으면 제조 원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조 지시서, 제조 지시서는 특정 제조 지시서를 사용한다 그랬었고, 계속 제조 지시서는 종합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 원가 계산표 뭐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 직접 원가. 직접 원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얘기한다 그랬죠. 얘네들은 바로바로 쉽게 되니까 뭐 계산하는데 어려울 거 없다 그랬었고요. 회계 처리는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그다음에 제품 제조 원가는 그 작업 원가표에 완성이 됐으면 그 특정한 그 파트에 그 지역의 공사가 제조 과정이 완성되면 제조 원가. 그다음에 아직 미완성 완성이 안 됐으면 그 합계 금액 전체가 다 기말 제공품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에서 그 뭐죠? 제조간접비 아니 제조 원가, 제조 원가가 제품으로 배부될 때 공장 전체율과 부문 배부율 두 가지를 사용한다. 요거는 내용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공장 전체 배부율, 부문별 배부율 용어만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 얘는 공식이 중요해요.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 중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써드린 그 공식이 아마 이렇게 본 것보다 더 좀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공식 자체도 시험 문제로 나올 때도 있더란 말이죠. 제가 써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기 편하게끔 해놨는데 여러분이 편한 걸로 외우셔도 돼요. 제조간접비의 예정배부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가지 공식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율은 실제, 배부 기준도 실제, 배부액도 실제, 제품 실제, 다 실제예요. 예정 배부율은요, 다 예정인데 얘만 실제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랍니다. 회계 처리, 회계 처리는 그렇다 치고요. 회계 처리는 굳이 모르셔도 돼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 원가 계산과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원가 계산의 마지막 파트 종합 원가 계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